브랜드 유통 10년차 경력의 염지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엔 브랜드 오피셜 계정 SNS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 팁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오피셜 계정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맨 끝에서 SNS 활용 팁과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SNS 마케팅을 광고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하여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품 발주 수량 예측이나 상품 개발 시 고객 의견 사전 수집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의견 사전 수집, 아이템 선호 고객 파악 등 수요 조사를 하거나 다양한 활용을 하거나 상세하게 이런 점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끝에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맨 처음에 쉽게 그 SNS 오피셜 계정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동일 상품 카테고리 중에서 잘 관리되어 있는 계정을 사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참고해서 따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도 잘 조사해서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진들도 참고해서 어떻게 찍었나 사용해서 한번 보시고, 그것을 한번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그 참고해서 보신 후에 따라해서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차 브랜드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건까지는 그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정한 아이템의 구매자의 확실한 타겟 선정이 중요합니다. 칠판 나왔죠? 저희가 이제 오피셜 계정에 그 상품이 있잖아요. 그 선정한 상품 아이템에 확실한 타겟이 중요합니다. 타겟 세분화. 이 작업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20대 여자 직장인, 이렇게 타겟 뭐 연령, 성별, 직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아이템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상품에 대한 타겟, 어떤 고객에게 팔지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 연령대 직업군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공략한 피드 게시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연령대 지금 저희가 타겟 세분화를 했죠. 타겟 세분화. 타겟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 때 피드 공략 중요. 이게 뭐냐? 보면 20대 여자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주로 이 시간대에 활동을 해서 피드를 공략을 하라. 그러면 뭐냐면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많이 보죠. 타겟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성 고객이죠.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피드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20대 여자들은 SNS를 뭘 활용을 하죠? 인스타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인스타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은 직후 뭐 1시 이후서부터 2시, 3시 때에 핸드폰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럼 피드를 게시를 할 때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이후에 피드를 게시합니다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오피셜 계정을 운영을 하더라도 타겟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대 주부층이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보다 출근 시간에는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인스타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늦은 시간대에 피드를 올리거나, 그리고 블로그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블로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 남자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더 공략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 고유의 색상이 있을 거예요. 브랜드 고유의 색상. 브랜드 고유의 색상, 톤 앤 매너를 지켜서 피드를 게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스타에 일단 브랜드를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브랜드의 이제 색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때 BI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고유의 상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 로고라든지 브랜드 색상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색상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으면, 뭐 이게 노란색에 검정색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인스타라고 하면 인스타 피드에 그 노란색의 검정색이 좀 특유의 그 노란색의 검정색 피드를 일관되게 유지를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피드를 딱 봤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이게 광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인스타 피드에서 보고 다른 데에서 이것을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톤 앤 매너를 지켜서 계속 올려주는, 브랜드의 그 특유의 그것을 계속 지켜서 올려주면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제 일관되게 노출이 되어서 계속 이제 인지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톤 앤 매너를 지켜서 웬만해서는 질서를 유지해서 계속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색상과 폰트를 이용해서 각인 효과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1일 2회 이상
피드를 게시해 줍니다. 1일 2회 이상 피드를 게시해 줍니다. 피드 게시는 자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마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구독을 한 팬들에게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것보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사전에 조사한 그 타겟에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로 자주 올려주는 것이 좋고요. 자주 올려줘야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를 2회 이상은 올려줘서 피드를 게시를 해줍니다. 1일 2회 이상은 올려주셔야 돼요. 2회 이상 피드를 게시해서 구독한 팬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아이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 아이템의 컨텐츠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구독자는 구독을 끊게 되겠죠.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구독자들에게 광고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광고고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비주얼로, 재미로. 그래서 2회 이상 피드를 게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를 게시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시태그는 아까 전에 관련 아이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동종업계 중에서 우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맨 처음에는 따라서 해시태그를 올리는 거를 따라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연구한 해시태그를 해서 올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1일 2회 이상 올리시고요. 처음에 올린 다음에 바로 올린 직후 최신 게시물에 상단에 노출된 12개 이상의 게시물에는 좋아요를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이런 작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최신 게시물 상단 12개 이상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 2회 이상은 해주셔야겠죠? 1일 2회 이상은 피드를 게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에 관련된 최신 게시물을 상단 12개 이상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좋아요가 왔어요. 그럼 다시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죠? 이 작업을 피드 게시한 직후에 계속 해시태그 내가 한 거에 계속 최신 게시물을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되고 좋아요가 되기 때문에 아이템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최소 계속 몇 개월 이상은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아이템이 노출이 됩니다. 동종 아이템 계정에 계속 정말 많은 해시태그를 할 필요가 없고요. 관련 해시태그 위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2개 이상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리고 댓글 그리고 방문했을 때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도 눌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스토리를 눌렀을 때 그 사람이 내 그 오피셜 계정에 방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토리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인사이트가 쌓이잖아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피드 게시물의 정보 노출 데이터를 통한 연구가 필요해요. 인사이트.
지금 좋아요를 눌러놨고 이제 해시태그를 통해서 좋아요도 눌러놨고 피드도 게시를 해놨으면 인사이트가 쌓여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인사이트가 쌓여요. 어떤 요일, 시간, 연령대, 요일, 시간, 연령대별로 언제 가장 많이 방문을 했는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일, 시간대, 연령대별로 노출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추려지겠죠. 이거를 아까 그 처음에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데이터가 요약을 하면 가장 많은 노출이 된 시간대에 피드를 게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 그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은 노출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때 광고에 돈을 쓰면 되겠죠. 유료 광고를. 그리고 판매 광고를 하면 되겠고 이벤트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어떤 연령대에 나는 타겟이 뭐 20대 여자였는데 의외로 30대한테 관심이 많았다 하면 타겟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대를 나는 출퇴근 시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벗어난 시간대였다면 피드 노출 시간을 변경해도 되겠죠. 이런 그 시간대를 공략한 전략을 바꾸셔도 되고 마케팅 시간을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비용 지출 부분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선정을 할 때에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령대 조사를 할 때 좀 더 세분화 시키실 수도 있겠죠. 내가 선정한 아이템이 예를 들면 외식 산업이에요. 외식 쪽이에요. 커피면 연령대가 뭐 조금 20대면 다이어트를 원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 때면 어떤 음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뒤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팔에 대한 건데요. 오피셜 계정은 마팔은 관련 계정만 왜냐면 아마 좋아요를 막 누르게 되면 관련되지 않은 계정들도 팔로우가 올 텐데 만약에 이제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구독할 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고 구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계정들만 팔로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그 팔로워 수가 늘기 위해서 구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계정들만 구독을 해주시는 게 그 팬들이 봤을 때에도 팬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마팔을 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계정만 팔로우를 마팔 해주시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가 SNS 관리 방안이었고요. 관리가 잘 된 SNS 오피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일단 제가 유통을 할 때 브랜드 소개서에 제품 소개서에 이 SNS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캡처해서 비주얼 자료로 넣는데요.
요즘 바이어들이 이 비주얼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좋아요나 댓글 반응을 직접적으로 바이어들이 시각화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비주얼 시각화 자료로 된 자료가 좀 더 신빙성이 있고 눈에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 오피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 바이어가 참고할 때 소비자 반응 확인이 할 수 있고요. 아이템 선정 시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먼저 컨택이 오게 되는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맹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영업을 할 때 비주얼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 외식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 1호점이었을 경우에도 그냥 1호점으로 그냥 내가 음식을 올렸을 경우에도 그냥 2호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글이나 말보다 이렇게 비주얼적인 자료, 비주얼에 숫자를 갖춘 자료가 이런 SNS 자료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NS 이런 오피셜 계정을 훌륭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찬을 이용한 광고 홍보를 위해서도 활용할 시에 위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조사했던 연령대 인사이트에 연령대 성별이 다 나왔잖아요. 시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령대 성별을 이용해서 최대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대 공통적으로 그 겹치는 부분에 고객이 구독 팬층을 확보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시간대에 피드를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거나 그런 구독 팬층을 확보한 인플루언서의 유튜버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비용을 썼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SNS를 그냥 마케팅 광고 수단으로만 쓸 때에도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인사이트도 활용하시는 것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보시면 같은 비용을 썼을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사이트가 많이 쌓이면 상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영업, 발주, 유통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팬들을 많이 모집을 해놓으면 팬들을 많이 모집해 놓으면 여기서 투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상품을 개발할까요? 라고 소비자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이트가 쌓이게 되면 우리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연령대에 이런 직업군을 타겟으로 이런 상품을 출시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줄어서 상품의 부진 재고도 줄겠죠. 그래서 비용 손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손실도 줄고 그리고 개발된 상품의 부진 재고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개발, 마케팅, 영업, 유통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기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 활용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으로 움직이면 비용적인 부분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